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프러싱 제일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 김진우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 목사는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젊은이 거리에서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꿈을 심어주려는 김 목사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우 목사는 플러싱 한인사회 중심가에서 믿음의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맨해튼 젊은이 거리 한복판에서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님의 소망을 심어주려는 김 목사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 계층의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모든 회복을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프러싱 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김진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18년이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3월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세월의 빠름을 다시 느끼고요. 네, 살은 안 빠진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고 또 스노보드를 꼭 한번 탔으면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한 번도 가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역시 청년부 목사님답게 이렇게 젊은이의 그런 꿈과 또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프러싱 제일교회 청년 담당 목사이시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맨해튼 프로젝트는 사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교회 나가는 비율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몇 교회 잘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맨해튼 프로젝트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우선 많이 모여서 뉴욕과 뉴저지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도시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진실하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젊은이들을 교회로 또 인도하지 못했을까 자각도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프러싱 제일교회가 이민의 1번지 위치에 있지만 왜 맨하탄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사실 플러싱 이곳은 한인 커뮤니티가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오히려 중국 커뮤니티가 더 커지거나 또 아니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비전을 세워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른들의 또 어르신들의 숫자에 비해서 젊은이들, 아이들, 또 신생아들까지 이 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젊은이들의 1번지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빌딩을 받기 전에 김정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나눴어요. 젊은 목회자들 주중에 나가서 2명이라도 좋고 3명이라도 좋고 성경 모임을 인도하면 그 힘이 또 모아지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나눠주셨는데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청년들하고 화요 모임을 시작하게 됐죠. 화요 모임을 시작했는데 물론 쉽진 않았어요. 맨하탄에 사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퀸즈에 살아요. 근데 일터는 맨하탄인 거죠. 그럼 주중에 일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비전을 나눴더니 한 자매가 그럼 자기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카페를 오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다가 여의치 않으면 근처 파네라로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매주 화요일 맨하탄에 나가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뚫고 저는 펜스테이션에서 K타운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많이 안 모이거나 그러면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 네. 애 셋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제가 어디 선교를 갔다 와도 아이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니까 그냥 교회 갔다 온 줄 알아요. 4, 5일을 제가 집에 비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났죠. 아빠인데 어떻게 아빠를 보고 인사를 안 할 수 있냐.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화요일 날 꾸준히 나갔는데 한 명은 꼭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나왔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제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그냥 말씀 읽고 나누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들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그 한 시간이 다였을 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나고 지금도 사실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 모임을 지금은 렉싱턴하고 62가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한인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 멤버들이 거기 화요 모임 Jesus First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네. 예수님이 가장 먼저고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맨하탄이란 곳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 그 역할을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고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것은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 또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디딤돌과 같은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큰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빌드업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계획하고 있어요. 특별히 리멤버 미니스트리 안에는 그 J 플러스라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건물을 레노베이션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층별로 사용을 할 건지 또 어떤 미니스트리 또 이벤트들이 그 공간에서 일어나면 좋을지 그것들 꾸준히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미팅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조감도도 그려보기도 하고 사실 1층과 2층을 예배실로 봤을 때요 1층을 카페로 운영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오픈 투 에브리원이죠. 올 수 있게 밥 먹으러도 오고 그렇죠. 커피 마시러도 오고 그래서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예배실도 다목적으로 혹시 전시를 할 계획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또 그런 공간으로 대여해주고 그래서 뭐 돈을 받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꿈을 폐해하겠다는 거죠. 젊은이가 갖고 있는 그 꿈을 펼칠 그런 공간이 되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또 그 다음 층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웍이라고 오피스를 렌트하는 개념을 도시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봤어요. 그런데 같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간을 렌트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담 없이 아주 또 빠른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무실 공간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층과 4층, 5층 같은 경우는 도시목회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 또 아니면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역들이 확장되면서 도시목회에 대한 연구 인력들이 머물 수도 있고 또 한국과 아니면 다른 나라와 오가면서 스테이하면서 또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까지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하게 공간을 한번 구상하고 꿈꾸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플러싱에만 있는 청년들이 맨하탄에 요즘에는 더 유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맨하탄에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어도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더 모일 수 있고 그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24시간 오픈돼 있고 7일 오픈돼 있는 이 개념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가보셨어요? 세인트 아직 마크 안 플레이스. 가봤습니다. 네, 밤에 더 화려하다라는. 확실히 젊은이들의 1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않는. 젊은이들이 어느 시간대든 네. 공간에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주일도 예배가 사실 참 중요한데 한 번만 드리지 않고 8시, 10시, 12시 이렇게 극장식으로 어떤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무브먼트가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대가 많이 모아집니다. 그 밖에 준비 사항 또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게 되면 레노베이션을 해야 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냥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젊은 세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꼭 말로만이 아니라 공간 자체로 요즘은 사람들하고 또 소통하기도 하고 또 문화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디자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아마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젊은이들이 직접 찾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앞으로 그 이스트빌리지에 있는 그 건물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끌어들일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젊은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공감도 하고 또 소통도 하셨을 것 같아요.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황이 또 삶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서 뜻하지 않게 헤어짐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멀리 떠나보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리멤버 미니스트리 공동체 구성은 이렇게 1.5세들 이민자들이 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공동체 멤버들이 탄탄해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먼저 건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면 젊은이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졸기에 물론 이제 졸게 한 죄는 저에게 있지만 또 무슨 일이 저 사람 저렇게 졸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청년은 이제 새벽부터 일하고 왔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면 놔둬야 되나 깨워야 되나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삶이 참 이렇게 뉴욕 도시의 삶이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여유를 찾는 신앙 공동체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교회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이 리멤버 미니스트리는 청년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공동체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는데요. 저는 우선 잘 먹고요. 청년들과 함께. 또 잘 놀고요. 또 청년들과 여행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걸 참 좋아해요. 운동을 제가 특별히 좋아해서 뭐 어제도 사실 주일이었지만 그 인도어 서클을 3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집에 오면 청년들과 라면을 자연스럽게 끓여 먹고 아무래도 그렇게 삶을 부딪히다 보니까 사역이 쉽진 않고 어떤 부분은 아내에게 좀 미안한데 어떤 때는 집에 가보면 아내가 더 신나게 놀고 있어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청년들과 더 삶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도 있었고요. 그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작은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왜 후러싱 제일교회 청년 공동체는 리멤버 미니스트리인가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대본을 준비했지만 다 잊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것과 같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멤버 해갖고 다시 멤버가 되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보이게 되는 그때를 준비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멤버 미니스트리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기억하자라는 의미보다 더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더 흥미로운 것 같네요. 네. 특별히 후러싱 제일교회 청년들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믿음의 친구들이란 저희들 무브먼트가 시작되었어요. 네. 그래서 벌써 한 2년 정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알지만 삶의 행함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왔던 내 친구의 모습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친구들이 되자.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당면한 아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4명이면 한 팀을 이룰 수 있고 혹시 네. 2, 3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함을 할지는 그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다 잘하고 있지만 제 마음에 지금 오는 밴드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 시스터스라고 부르다가 네. 올해는 임파워 팀 해갖고 저희가 QT와 ET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교회가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5년이 한인은 좀 50주년인데 그래서 QT 500개 팀, 또 ET 500개 팀을 목표로 지금 EM과 유스 또 어른들과 저희들이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팀 중에 하나가 그 작은 위로 밴드라고 홈리스들을 찾아가는. 네. 이제 시즌 때는 맨하탄도 나가지만 네. 주로 플러싱을 나가요. 그래서 플러싱 메인 스트릿에 가서 홈리스들에게 편지를 직접 쓰기도 하고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도록 1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넣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누군지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팀은 오늘도 아침에 모였었는데요. 네. 그 커피 미츠 러브라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제일 출근하기 싫으시죠? 아니요. 아, 네. 괜찮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으세요? 네. 네. 저는 싫거든요. 근데 오늘 월요일 날 하자 그러셔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청년들이 새벽 예배 후에 그 샌드위치를 만들고 네. 커피를 준비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는 이웃들에게 Have a nice day 아니면 뭐 good morning 인사하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들의 반응이 조금 이걸 왜 주지? 아니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앞에서 하는데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씩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뭐를 딱히 한다기보다 사랑을 나누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감사하고 저도 가서 도와야 되지만 가서 커피를 받고 오고 네, 늘 저도 도전이 됩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교회가 어떤 시즌이라서 선교를 간다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삶에서 직접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듯이 삶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를 직접 나가고 또 어떤 선교를 할까 직접 생각해 보기도 하고 실행하면서 더 발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것 같네요. 목사님께서는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다카 청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민을 오셔가지고 겪은 어려움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서 더욱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역할 좀 하고 계시나요? 이민자 보호교회에서는
사실 막내 역할과 함께요. 네. 거기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함께 또 시민 참여연대가 함께 모여 있는 그룹인데 저는 그 안에서 그 다카 태스크포스 팀을 맡았어요. 네. 드리머들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어떤 부분에선 방해까지 아니면 키워주기는커녕 그 길을 막는 어떤 현실 구조 시스템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보이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통해서 소식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또 네. 기도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이런 다카 청소년들 또 청년들 보면서 많이 마음도 아프시고 목사님의 예전 어려움도 생각나고 이러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 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에피소드도 좀 궁금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저지로 처음 왔는데 가정을 이뤄서 왔어요. 그러다 공부를 보니까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공부를 위해서 왔다가 일을 하게 됐죠. 네. 이제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근데 뭐 그런 스토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학비 마련해야 되고 살아야 다 되고 어렵죠. 네, 네. 다 어려우니까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 하나가 제가 담당했던 유스 부모님이셨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그때도 어려우셨지만 집을 처음 장만하시는데 저희 가정하고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같이 봐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제 마음에 드냐는 거죠, 이 집이. 네. 그래서 집사님 마음에 드셔야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하고 함께 살 거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장만하시는데 그 집을 제가 골라드렸어요. 목사님이 살고 싶으신 집으로 그렇게 된 거죠. 집으로. 네. 근데 그 집 앞에 서서 사실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조용히 눈물을 아내랑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제일 큰 방을 저에게 주셨고 그 집에 이제 한 1년 넘게 2년 가깝게 살면서 이민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같이 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처절하게 아니면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 절벽신앙으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사셨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해요. 그러면서 뉴욕에 왔더니 이제 그런 신분 문제로 혹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또 제게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은 어쩌면 이민자보호교회가 제 목회 방향을 가이드해주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는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네. 지금 청년들을 그렇게 보금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과찬을 해주셔서. 아니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셔서 네. 제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네. 또 이민자들의 그런 사회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해야 될 그런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사람은 힘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힘이 없는, 또 어떤 동네는 힘이 있는 동네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이들 플러싱에 키우면서 한 가지 좀 놀랬던 것은 학교를 자주 가진 못했었는데 네. 발표회를 한다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한국의 거의 마을회관 같은
시설인 거예요. 발표회 하는 장소가요? 네, 그래서 저는 뉴욕의 이 퍼블릭 스쿨 시설이 이렇게 낙후되었나 제가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들 한국에서 제가 뉴욕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네, 맨하탄만 제 삶이 생각하잖아요. 네, 맨하탄이나 아니면 그렇죠. 학교도 좋은 학교만 영화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었고 또 왜 그런 현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민자들의 권익에 너무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 그냥 힘들다라고만 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플러싱에 사는 게 너무 좋고 사실 자부심까지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교회도 가깝고 또 아이들도 소수가 아니라 그냥 다양함 가운데 어우러져 공부할 수 있고, 이런 또 장점이 있지만 또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가장 힘이 되는 삶의 지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인가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좌우명으로 삼고 계셨던 말씀이에요. 네. 그 상황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그 처리는 덕스럽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제 젊은 날의 좌우명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쳤었는데 새기면 새길수록 혼탁하고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세상에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또 그 처리는 어떤 폭력과 어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덕스럽게 은혜 가운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좌우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나눠주신 에피소드만 봐도 제가 리멤버 미니스트리 청년들을 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청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상상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진 그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목회와 그런 철학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또 네. 청년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그런 비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목사님 사역과 또 맨하탄 프로젝트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